네, 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전 국립 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베트남서 조폭 두목이 한국 교민을 마구 폭행했다.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요. 네, 베트남에서 조심해야 할 것들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채널A에서 보도했고요. 딱 영화처럼 조폭, 두목, 베트남서 무차별 교민을 폭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불법 체류하던 조폭, 두목이 우리 교민을 무자비하게 폭행한 뒤 잠적했다라는 거죠. 그 피해자와 가족은 또 다른 보복을 당할까 지금도 공포에 떨고 있다라는 건데요. 네, 이게 이제 한국 출신 조직폭력배죠. 한국 출신 조직폭력배가 베트남에서 불법 체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터졌는데 상당히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다.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도 성에 안 차니까 재터리도 들고 때리고 컵병, 재터리 뭐 손에 잡히는 것으로 네,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고향 선배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다라는 거죠. 네, 마약을 가져와서 노래방에서 흡입하고 가게 직원한테 돈 좀 갖고 와봐라고 협박하고 악행이 점점 심해지고 마약에 취해서 싸움을 했는데 상대방의 새끼손가락을 입으로 물어뜯어서 절단된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있으면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죠. 네, 이 교민이 결국에는 경기 북부 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 조폭 두목이 우리 경찰의 관리 대상 조폭으로 확인됐다라는 거죠. 네,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베트남에서 나왔는데 정말 무법천지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요. 일단 이 제도적으로 봤을 때 귀국해서 경기 북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베트남에 거주할 때 보면은 한국 교민들이 한국인들하고 짜는 거예요. 베트남인들하고 짜고 저를 살해하려고 제 숙소에 침입해 와가지고 사건을 저지른 그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베트남인들은 베트남 경찰서에 당연히 고소를 해야겠죠. 근데 이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애매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네, 그래서 한국인들은 참 애매하고 결국에는 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고소장을 접수를 했었는데요. 저도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의 대사관에서 사실상 이게 적극적으로 고소를 지원해야 돼요. 고소 지원 시스템. 그래서 통역사 지원과 고소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게 고소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제가 저를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도 대사관, 영사관에다가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들 하는 얘기는 자기들은 수사권이 없다. 일단 가서 고소해라. 고소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고소가 되면은 그때 우리는 외교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 공정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겠다. 이런 식이 끝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영사하고도 굉장히 싸웠어요. 그래서 당신 가족이라도 이렇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하면 영사들은 전화 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해외에서 교민들은 약자예요, 약자. 기댈 곳이 대사관 영사관밖에 없는데 대사관 영사관들이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은 이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교민 영사제도, 교민 명예 영사제도를 통해서 교민들의 사정을 잘 알게끔 거기서 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교민 영사를 이 대통령이나 외교부에서 임명을 해가지고 이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외교부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끔
또 교민 감사 제도가 있어야 되고, 이럴 경우에는 교민들에 대한 고소 지원 서비스, 고소 지원 서비스 통역 지원하고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교민들이 살 수가 있지, 아니면은 위험한 거예요. 그리고 이 베트남이라는 곳이 조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사건들이 터져요. 그 불법 체류했다 그러죠. 그래서 저도 이 한국인들이 들어와서 이 베트남에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제가 임대한 그 집에 방을 내주면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줬는데, 나중에는 뭐 저 사무실도 이렇게 제가 빌려줬는데, 집은 이제 무료로 살 수 있게끔 해주고, 근데 이게 사무실 임대료도 떼먹고 도망가 버리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나서 돈도 훔쳐갖고 도망가고, 나중에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을. 도리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뭐 베트남, 뭐 사람들 돈만 주면은 사람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0달러만 주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법 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찰들도 공정하게, 제가 경찰,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가서 재판을 해보니까 완전히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고, 갑자기 수사를 이 살해를 당하려고 했던 저를 수사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상대방이 고소했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또 수사를 하고 시간을 끌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죠. 네, 그렇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유대인들이나 그 중국의 화교들은 서로 도와요. 잘 뭉치고. 근데 해외 나가면은 항상 한국인 조심하라는 얘기를 많이 듣죠. 그래서 베트남도 가자마자 듣는 얘기는 한국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런 조폭들이 들어와가지고 불법 체류하면서 교민들을 괴롭히는 거죠. 뭐 노래방을 운영한다든지 또는 뭐 술집을 운영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대상이 되는 겁니다. 표적의 대상이 되고, 뭐 PC방을 운영한다든지. 그 참 안타까워요. 우리 그저 교민들의 삶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측면들이, 교민을 대상으로 하지 말고 그 베트남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문화를 수출하는 게 좋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의 태권도라든지 한국어라든지, 또는 뭐 한국 음식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전개를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어를 완전 숙지하는 거,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사관, 영사관들이 적극적으로 돕지 않기 때문에 교민 네트워크를 강화시켜가지고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바로 교민들이 그 언론에 제보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원래 그 대사관이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참 공무원들이, 해외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더 아주 게으르게 처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